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회계관리 1급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수업이 앞서서 시험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잠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회계관리랑 재경관리사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가장 쉬운 게 회계 원리만 보는 회계원리 2급이 있죠. 이번에 저랑 하실 것은 이제 회계관리 1급에서 재무회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은 재무회계에다가 이제 세무회계가 추가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시면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세무회계 또 하나 추가돼서 원가관리회계까지 시험 보는 거겠죠. 일단 회계관리 1급에 한정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회계관리 1급이잖아요. 1급이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듣고 오셔야 되느냐. 회계관리 2급의 회계 원리는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차변하고 대변하고 기본적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죠? 분계까지 포함해서 배우고 오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재무회계거든요. 내용은 뭐 비슷한데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드시고 나 차변하고 대변 재무제표를 생전 처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이게 못 알아들어요. 아셨죠? 이걸 바로 들으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을 꼭 공부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배운 적 있어요. 차변하고 대변 재무제표 배운 적 있어요. 기억은 안 나겠죠. 기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분들 아니면 뭐 혹시라도 다른 자격시험 있잖아요. 뭐 전산회계 2급이라든지 전산회계 2급이나 아니면 FAT 시험 같은 경우는 제일 급수가 낮은 게 FAT 2급이 있거든요. 전산회계에서 제일 급수 낮은 게 전산회계 2급이고 FAT에서는 FAT 2급이 제일 급수가 낮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차변, 대변, 분계,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올 테니까 요거는 최소한 듣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회계관리 2급을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회계원리 배웠거나 아니면 어딘가 학원에서 회계원리 배웠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시험 준비하셨거나 그렇죠? 그래서 차변, 대변, 분계, 재무제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그런데 난 야, 결제 끝났는데 책도 샀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안 되면 이거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우리 저 와우패스 사이트에 무료 강의 있거든요. 완전 기초회계라고 있어요. 완전 기초회계. 무료 강의가 5강짜리인가 하나가 있어요. 완전 기초회계. 그죠? 그래서 요거라도 좀 듣고 오세요. 급하면. 아셨죠? 이렇게 경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시간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릴 테니까 쭉 설명드리면서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면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재무회계만 한정해서 본다. 우리가 재무회계, 세무회계 두 가지를 회계관리 1급은 100분 동안 시험 보거든요. 총 객관식 사지선다형 40문제 나와요. 그래서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동시에 봅니다. 100분 동안. 그리고 시험은 합격은 70% 이상 맞아야 돼요. 70점 이상.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70%니까 28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세무회계 똑같아요. 40문제 중에 70%니까 28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70점 이상이 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탈락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재무회계나 100점 맞았어요. 근데 세무회계는 69점 맞았어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불합격인 거 아시죠? 그렇죠? 둘 다 7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따라서 재무회계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도 안 되고 둘 다 골고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론 설명 드릴 거예요. 이론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 책에 보시면 책 본문에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는 다 풀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안 푸는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예제는. 그리고 뭘 풀어야 되냐 하면 뒤에 객관식 있죠. 객관식은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거든요. 객관식은 다 풀어봐야 돼요. 무조건. 아셨죠? 복습할 때 객관식은 무조건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다 공부를 하시고 또 기출문제 책을 따로 사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만 풀어도 80점, 90점 이상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심지어 어떤 문제는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 그대로 내거든요. 기출문제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80점이나 9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70점 이상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수석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이 책을 완벽하게 다 공부하고 기출문제까지 다 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다른 책까지 사서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만 잘 푸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은 중에 문제 되게 어렵더라 라고 하시는데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별로 안 어려요. 40문제 중에 한 3, 4개 정도가 아주 구석진 데서 나옵니다. 이론이. 그러니까 그 3, 4개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객관식만 잘 보셔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해하시겠죠?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가서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어요? 챕터 1의 회계의 기본 개념, 로마자 1번에 보시면 회계의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네모 1번에 회계의. 회계란 뭐 하는 거죠? 회계 쉽게 분개하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길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칠판 설명드리고 책으로 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자, 회계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소위 저는 회계란 것을 장사에 관한 일기, 하루하루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봐요. 우리 회계란 것은 여기 정보 제공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정보 제공자가 있고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정보 제공자, 정보 이용자. 정보 제공자는 누굽니까? 회계에서는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기업이에요. 회사. 그렇죠? 회사가 기업이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있죠. 이해관계자.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누가 있냐 하면 우리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주주가 있겠죠. 그렇죠? 주식 산 주주도 있을 테고 우리 회사에 돈 꽂은 은행이 있겠죠. 은행을 채권자라 부르거든요. 채권자도 있을 테고 우리 회사 사장님 경영자라 불러요. 경영자도 있을 테고 우리 회사 직원들 근로자가 있겠죠. 그렇죠? 종업원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사람들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보를 제공합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 이걸 회계의 정의라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유용한 정보라 그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를 조금 구체화시키면 뭐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쉽게 좋은 회사인지 후진 회사인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은 무슨 얘기예요? 돈 잘 벌지 못 벌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주라면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이 회사가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다. 그럼 주식 사겠죠. 후진 회사라서 돈 못 벌 것 같은데 안 사겠지. 이해하시겠죠? 채권자 돈 꽂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라서 나중에 돈 잘 벌 것 같다. 그럼 돈 꽂으겠죠. 후진 회사라서 돈 못 벌 것 같아요. 돈 안 꽂으겠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이란 것은 미래잖아요. 이 회사가 야 우리 회사 나중에 내년에 대박 난다? 말로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은 객관적인 데이터,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재무제표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부른다. 재무제표 아시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나 처음 들었는데 그럼 이 수업 듣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정확하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는 기억나는데 자산에 뭐가 있고 이건 기억 안 나. 그럼 괜찮아요. 들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란 것은 과거의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10년치 재무제표를 보여줘. 그럼 주주라면 보세요.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가 매년 10%씩 매출이 쭉 올라가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겠죠. 아, 내년에도 10% 매출 오르겠구나. 맞죠? 돈 잘 벌겠구나. 따라서 주주라면 주식을 사겠지. 이해하시겠죠? 채권자라면 이 회사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 계속 떨어지고 있어. 10년 동안. 그렇죠? 그럼 예측하겠죠. 내년에도 10% 떨어지겠는데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후진 회사니까 채권자라면 돈 안 꿔주겠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회계의이다.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돈 잘 벌지 못 벌지를 판단해서 주라면 주식 살까 말까 또는 채권자라면 돈 꽂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의라 부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결론만 얘기하면 재무제표 주세요 얘기입니다. 주면 이 사람들이 판단한다. 자, 그 다음 이해하시겠죠? 책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교재 15페이지 가서 네모 2번을 보시겠어요? 방금 우리 회계를 구분시켜 보세요. 네모 2번에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회계를 구분시켜 보세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 위에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그리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 회계를 쪼개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와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우리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 주주, 그리고 돈 꿔준 사람 채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로 가르래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란 것은 우리 회사 식구,
우리 회사 직원도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하면 우리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 부르죠. 경영자. 그렇죠? 우리 사장님 다른 말로 관리자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회계 중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무슨 회계라 부르느냐? 재무회계라 불러요. 재무회계. 그동안 공부하셨던 그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차변, 대변 나누어서 분계를 하시고 재무제표 만드는 그 회계,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 아셨죠? 그리고 관리자,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관리회계라 불러. 관리회계. 관리자를 위한 회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쪼개겠대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차변, 대변 그 회계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고 관리회계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밑에 부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이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조사해서 레포트 올려봐 라고 하는 게 관리회계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관리자를 위한 회계. 그죠? 그러면 이 재무회계란 것은 당연히 나중에 재무제표 만드는 회계니까 재무제표란 양식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죠? 재무제표란 양식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사마다 제각각 다 다르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있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겁니다. 회계법 일종의,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모든 회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뭐예요?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어요. 양식이. 특정한 양식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주면 돼요. 자, 이건희 회장 아까 중국에 투자한다면 돈 될지 안 될지 조사해봐. 부장한테 시켰죠. 부장 얘기하겠죠. 레포트 어떻게 올릴까요? 이건희 회장 좋아하는 대로. 야, 카톡 보내라 그냥. 아니면 PPT, 파워포인트로 보내라. 라고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대로 양식이 따로 없다. 됐죠? 그리고 책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재무제표, 우리 재무회계란 것은 주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 하면 과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영수증 보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일어난 걸 기록하는 거죠. 일어날 걸 기록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다면 100억 번데 100억. 경리가 빨리 기록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거래를 영수증 보고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일어난 걸 기록한다. 근데 관리회계는 주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 하면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죠. 미래 정보를 담고 있어요. 미래 정보. 아까 중국에 투자한다면 100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미래 정보잖아요. 일어날 걸 기록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째 시간 회계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